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즐거운 연휴 잘 보내시면서 또 3월을 건강하게 맞이하셨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여러 선수들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뭐 선정한 건 아니고요. 이 블리처 리포트 선정 저평가 선수 탑10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0위부터 1위까지 가겠습니다. 자, 10위는 현재 댈러스에서 뛰고 있는 나지 마샬입니다. 자, 나지 마샬은 1998년생. 생각보다 어리죠. 네, 1월 24일생이고요. 198cm의 윙 자원입니다. 2020년에 드래프트 참가했습니다만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었고요. 즉 언드래프트입니다. 자, 하지만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곧바로 계약을 맺었고 커리어 초창기는 펠리컨스에서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댈러스 매버릭스로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뛰고 있는데 벤치에서 커리어 시작했죠. 언드래프티 선수가 갑자기 주전으로 뛰는 경우는 없습니다. 낮은 효율 그리고 득점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벤치에서 커리어 시작했고요. 이 뉴올리언스에서 뛰는 동안에 주전 출전 비율은 15.7%였습니다. 네, 얼마 안 됐다는 거죠. 6경기, 7경기에 뭐 한 번 꼴로 주전으로 뛴 셈이고, 하지만 댈러스 이적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만 출전 시간 늘었고요. 그러면서 평균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선수로 탈바꿈했습니다. 3점 효율은 감소했습니다만 다른 대부분의 공격 지표는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지 마샬은 3점이 강점인 선수는 아닙니다. 롱샷은 떨어지는 편이고 오히려 198cm의 윙이지만 인사이드에서 마무리 솜씨가 좋은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댈러스와도 궁합이 잘 맞았고요. 덕분에 주전 출전 비율이 동반 증가했습니다. 뉴올리언스 시절에는 15.7%였는데 댈러스에서는 50.4%고 지금 뭐 댈러스는 시즌을 포기했습니다만 나지 마샬만큼은 계속 주전으로 붙박이 뛰고 있습니다. 댈러스 시절의 평균 득점력이 뉴올리언스 시절보다 2배가량 올랐고요. 필드골 성공률이 무려 51.8%입니다. 3점은 28.5%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푸시 플로터, 푸시샷, 그 다음에 인사이드 마무리, 심지어 러닝 훅샷까지 굉장히 다양한 2점 스킬이 있기 때문에 이 나지 마샬은 댈러스가 상당히 또 비싸게 값을 부르기도 했었고, 나지 마샬 데려가 대신 1라운드 픽 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댈러스는 나지 마샬의 평가를 스스로 높게 매기고 있죠. 자, 9위는 제일런 타이슨입니다. 저희 조코피TV를 보시는 분들은 이 선수를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팬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선수죠. 이 제일런 타이슨은 클리블랜드 소속이고요. 나지 마샬과 신체 조건이 비슷합니다. 198cm에 98kg, 2002년생입니다. 2004년 드래프트 1라운드 20순위니까 로터리 픽은 아니었어도 1라운더였고요. 자, 그러면서 현재도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2년차 영건입니다. 자, 루키 시즌은 초라했어요. 출전 기록이 47경기에 9.6분이니까 사실상 가비지 멤버였습니다. 나름 효율은 보여줬지만 입지 자체가 불안정했었죠. 1라운드 20순위 선수가 2, 3년, 3, 4년 내로 리그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자, 하지만 2025-26 시즌 들어서 급성장했죠. 맥스 스트러스의 부상도 있었고, 디안드레 헌터의 부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데리어스 갈랜드도 계속해서 자리를 비웠었고, 제일런 타이슨에게 많은 기회가 왔었죠. 자, 그러면서 대부분의 지표가 급상승했습니다. 자, 루키 시즌에 비해서 평균 득점은 10점가량 올랐고요. 리바운드, 어시스트 모두 다 뛰어 올랐고, 심지어 자유투를 제외한 3점과 야투 효율까지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제일런 타이슨은 클리블랜드가 계속 안고 갈 팀의 미래 자원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8위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 선수는 어울리지 않다고 보는데 에런 고든입니다. 저는 에런 고든은 합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주목도 많이 또 끄는 선수인데 블리처 리포트는 1995년생 베테랑인 에런 고든을 이 목록에 집어넣었습니다. 2m 3cm의 빅맨 그리고 빅윙 자원이고요. 2014년 드래프트 1라운드 4순위로 올랜도 매직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올랜도에서 2021년까지 뛰다가 이후에 덴버 너게츠로 이적을 했고요. 그 당시에 게리 해리스를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과 또 딜이 됐었죠. 자, 올랜도 매직의 에이스 출신입니다. 1옵션도 했었고 포인트 포워드도 했었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은 덕분에 지금 다재다능한 선수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NBA 챔피언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주목을 또 받기도 했었고요. 다만 준수한 활약에 비해서 수상 경력은 상대적으로 초라합니다. 올스타에 뽑히지 못했고 올 NBA도 미선정입니다. 올스타 정도는 한번 뽑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올스타와 올 NBA에 선정되지 않은 선수들 가운데서는 가장 뛰어나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죠. 자, 다만 이번 시즌은 잦은 부상 때문에 주춤합니다.
특히 지난 1월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이 재발되면서 장기간 결장하고 있어요. 자, 이번 시즌 기록은 17.7득점, 28분씩 뛰고 있고요. 6.2 리바운드, 2.5 어시스트, 3점이 무려 40%, 그리고 필드골도 50.9%, 약점이었던 자유투도 8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또 한 경기 50점을 넣기도 했었는데 글쎄요, 에런 고든이 저는 딱히 저평가받는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자, 7위는 조시 하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이기도 한데 에런 고든과 동갑이에요. 1995년생, 193cm지만 3번과 4번을 볼 수 있는 그런 포워드 자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 드래프트 1라운드 30순위 출신이니까 뭐 지미 버틀러, 데스먼드 베인과 함께 1라운드 끄트머리에 뽑힌 선수죠. 자, 레이커스에서 커리어 시작했지만 뉴올리언스로 앤서니 데이비스 뛸 때 이적을 했고요. 포틀랜드에서 잠깐 뛰고 뉴욕 닉스에서 23년부터 현재까지 빌라노바 동창들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주요 득점원이었던 적은 없어요. 하지만 최상급 롤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흰색 도화지 같은 거야. 무슨 색깔을 칠해도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언더사이즈드 빅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언빅이라는 느낌도 드는데 플레이메이킹의 품질과 패스 센스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어시스트 포함 기타 지표가 죄다 팀 내 상위권이에요. 득점력만 다소 부족할 뿐, 11점, 12점 넣는 선수니까 승리 기여도 자체만 놓고 보자면 역시나 최상급이고 그렇다고 수비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의 열쇠는 있지만 버티는 힘이 좋고 그 다음에 팀 디펜스에 대한 이해도 또 온볼 디펜스 모두 다 훌륭하죠. 이 뉴욕 닉스의 성공 또 챔피언 가능성을 논할 때 결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조시 하트입니다. 자, 이번 시즌 평균 12득점, 그리고 7.4개 리바운드, 5.2 어시스트, 그리고 3점도 무려 40%니까 흠잡을 데가 없죠. 자, 그리고 6위는 타이 제롬입니다. 1997년생 베테랑이고요. 196cm의 가드 자원입니다. 2019년 드래프트 1라운드 24순위 필리의 지명을 받았지만 피닉스 잠깐 뛰고 OKC에서 성장을 했고요. 워리어스에서 뛰었던 한 시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에서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면서 큰 돈을 받고 지난 여름에 멤피스로 왔었죠. 자, 경력 초창기에는 세컨 그리고 서드 유닛 사이의 벤치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제한적인 출전 시간 속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이 공격 생산성을 증명했었고 또 팀 시스템에 적응하는 속도도 아주 빨랐어요. 머리가 좋다는 거죠. BQ가 뛰어나고 필더 게임, 그러니까 경기를 온전히 그런 느끼는 그런 센스나 또 바스켓볼 IQ, 그 다음에 이런 영리함들이 이 선수의 장점인 거죠. 그리고 전술 기여도도 훌륭합니다. 내가 내 손에 볼이 없어도 타이 제롬은 훌륭한 파생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클리블랜드에서는 데레스 갈랜드의 부상도 있었고 출전 시간을 확고하게 보장받은 이후에 자신의 가치를 완벽히 입증하면서 멤피스로 왔습니다. 자, 하지만 멤피스 이적 직후에 장기 부상으로 고전했었고요. 최근 돌아왔어요. 그런데 부상 후유증이 없습니다. 8경기 21분 뛰면서 19.6득점, 그리고 5.6 어시스트. 그러니까 출전 시간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20점 가까이 넣고 있고요. 필드골 51.5%, 3점 41.2%, 자유투 86.5%니까 슈팅도 잘하고 패싱도 잘 돌리는 상당히 훌륭한 육각형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리처 리포트가 선정한 저평가 갑 5위는 투마니 카마라입니다. 자, 이 선수는 포틀랜드 소속이고요. 2라운드 52순위로 지명을 받았지만 곧바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디안드레 에이튼 딜 때 결국 카마라는 포틀랜드로 갔는데 이게 카마라 본인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됐죠. 곧바로 급성장을 합니다. 드래프트 지명 순위가 낮았죠. 2라운드 52순위니까 거의 끄트머리였습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직후 포틀랜드행. 하지만 첫 시즌부터 많은 기회를 잡았고 준수한 활약을 펼칩니다. 물론 팀도 그렇고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다른 루키들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현재 떨어졌지만 수비로서 이 선수는 결국 자리매김합니다. 엄청나게 높은 압박 강도와 또 팀 내 수비 영향력을 발휘했고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최상급 수비 자원으로 급성장하죠. 수비 세컨팀에 지난 2025년에 뽑히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3시즌 동안 207경기 출전, 정말 내구성이 훌륭합니다. 사실 그동안 포틀랜드를 거쳤던 슈퍼스타뿐만 아니라 롤플레이어들도 진짜 부상자가 많았거든요. 자, 하지만 훌륭한 내구성까지 증명했고 올 시즌 현재까지 결장 경기가 없습니다. 자, 이번 시즌 득점력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평균 13득점, 5.3 리바운드, 필드골 44%, 3점이 또 많이 시도를 하다 보니까 필드골 성공률은 낮지만 3점도 일치월장했습니다. 2.6개씩을 꽂으니까요. 사실 볼륨만 넣고 보자면 최상급 3점 슈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위는
페이튼 왓슨입니다. 현재 덴버 너게츠에서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2002년생이니까 아직도 어리고요. 2002년 드래프트 1라운드 30순위입니다. 역시나 끄트머리에 뽑힌 선수고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의 지명을 받았습니다만 커리어는 덴버에서 시작을 했죠. 자, 덴버에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뛰고 있고요. 루키 시즌을 포함해서 지난 시즌이었던 3년차까지는 철저히 벤치 자원이었습니다. 공격 볼륨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3점은 던질 수는 있는데 위력적이진 않네. 운동 능력은 좋은데 림 공략이 별로네. 뭐 자유투 겟도 많지 않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력은 평균 이하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출전 시간을 보장받았을 때마다 페이튼 왓슨이 도드라졌던 부분은 수비였죠. 훌륭한 수비력, 허슬 수치도 굉장히 뛰어났고요. 자, 그러더니 2025-26 시즌 출전 시간이 급증합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떠나면서 많은 기회가 생겼죠. 물론 캠 존슨도 있긴 했습니다만 존슨도 다치고 에런 고든도 쓰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페이튼 왓슨이 팀의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지표가 급상승했는데 지금은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결장 중이지만 덴버 너게츠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금 덴버 너게츠가 크리스찬 브라운에게 너무 많은 돈을 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샐러리가 꽉 막혀있는 상태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페이튼 왓슨을 내보내야 된다. 이런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이 페이튼 왓슨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팀이 LA 레이커스예요. 그러니까 레이커스 같은 팀이 간다면 페이튼 왓슨은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테고 현재는 저평가받지만 언제든지 우량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3위는 AJ 미첼입니다. AJ 미첼은 2002년생으로서 왓슨과 동갑이고요. 2024년 드래프트 2라운드 38순위로 뉴욕 닉스의 지명을 받습니다. 굉장히 뒤쪽에 지명이 됐죠. 그리고 썬더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는데 투웨이 계약자로서 애초에 기대감이 높지 않았어요. 키도 190cm면 딱히 그렇게 크지 않고 89kg. 그러니까 이 피지컬 자체는 키에 비해 좋은데 퀵니스라든지 혹은 운동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제일런 브런슨은 아니고 한 서드 유닛 정도에서 종종 그냥 기질을 발휘하는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발가락 수술에 따른 결장까지 겹치면서 루키 시즌 번뜩이면서 잘 했는데 마무리는 부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나오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하지만 2025-26 시즌을 본인의 브레이크아웃 한 해로 삼았죠. OKC는 계속해서 주전들의 부상이 연달아 터졌고 특히나 젤런 윌리엄스, 제이덥의 부상 결장을 가장 잘 활용한 선수가 AJ 미첼이었어요. 비중이 늘어난 동시에 2024-25 시즌에 막판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무엇보다도 제이덥이 없을 때에 제이덥이 했던 역할, 헤비 볼핸들러, 또 벤치 멤버들과 섞였을 때 1옵션 이런 역할까지 담당을 하면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에 이은 2옵션으로서 맹활약했습니다. 자, 하지만 아쉽게도 이 선수는 약간의 유리몸기가 보여요. 자, 지난 1월에 엉덩이 타박상으로 부상 이탈 이후에 현재까지 결장하고 있습니다. 엉덩이 타박상 부상을 입기 전까지 정말 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 하려고 할 때마다 부상이 찾아왔어요. 이거는 AJ 미첼에겐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번 시즌 26.3분 뛰면서 14.1득점, 그리고 3.7어시스트, 1.4스틸 기록을 했고요. 3점도 자유자재로 던질 수 있고 자유투는 이미 리그 최상급입니다. 자, 그리고 2위는 AJ 미첼의 팀 동료인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와 사촌인 그러니까 AJ 미첼과는 남이에요. 네, 니킬 알렉산더 워커입니다. 자, 니킬 알렉산더 워커는 98년생 베테랑이고요. 196cm의 굉장히 키가 큰 백코트 자원입니다. 2019년 드래프트 1라운드 17순위로 브루클린 네츠의 지명을 받았지만 커리어 시작은 뉴올리언스였고요. 유타 재즈 잠깐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네소타에서 꽃을 피우죠. 식스맨으로 나서면서 이 나즈리드와 더불어 미네소타의 핵심 세컨 유닛으로 활약하고 또 거기에 몸값도 키웁니다. 자, 그러면서 사인 앤 트레이드로 연평균 16밀가량 받으면서 애틀란타 호크스로 트레이드가 됐죠. 자, 데뷔팀이었던 뉴올리언스 이적 이후에는 저니맨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유니폼을 3번 갈아입었으니까요. 자, 준수한 벤치 자원이지만 무언가 균열을 일으킬 만한 크랙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괜찮은 롤플레이어 정도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애틀란타로 이적 직후에 공교롭게도 트레이 영이 장기 부상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니킬 알렉산더 워커가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의 수혜를 입죠. 자, 주전으로 올라서면서 곧바로 평균 20점대 득점원으로 성장합니다. 이 선수는 원래 수비도 잘하거든요. 원래는 또 수비력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평균 득점이 이번 시즌 19.8점이니까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리고 출석률도 높습니다. 현재까지 58경기를 뛰었고 더불어
본인의 늘어난 출전 시간을 대다수 지표에서 커리어 하이로 보답하면서 지금은 애틀란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됐습니다. 니킬 알렉산더 워커, 다이슨 데니얼스, 그리고 제일런 존슨, 또 조나단 쿠민가까지 비슷한 또래의 선수들이 굉장히 또 많이 포진해 있는 만큼 애틀란타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볼 수가 있죠. 3점도 평균 3개씩을 넣으니까요. 아주 이 현대농구에 어울리는 백코트 자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대망의 1위는 사실 좀도둑으로 좀 이렇게 널리 스포트라이트를 본의 아니게 받았었던 라이언 롤린스입니다. 현재 미러키 소속이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22년 드래프트 2라운드 44순위로 골든스테이트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자, 191cm의 신장도 나쁘지 않은 그런 1번 자원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워리어스에서의 삶은 오래가지 않았고 워싱턴 위저즈 거쳐서 현재까지 미러키 벅스에서 뛰고 있습니다. 자, 드래프트 순위도 낮았고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은 루키에게 가혹하고 매정하죠. 2라운드 44순위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도 현저히 낮았고 대학 때는 워낙 잘했던 선수지만 대학도 사실은 미드메이저 대학이었어요. 자, 그리고 코트 바깥 문제까지 발생하죠. 마트에서 생필품을 훔치다가 걸립니다. 네, 그러면서 좀도둑이다. 이런 또 평가도 받기도 했었는데 15분 남짓한 출전 시간과 더불어서 미미한 화력에 그친 2-4-2-5 시즌. 그래서 한 2023년부터 한 2024년까지는 물건도 훔치고 오히려 안 좋은 일로 계속 도마 위에 오르다 보니까 야, 롤린스는 얘네 NBA에서 뛰지 못하겠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2025-26 시즌 껍질을 깨고 나왔습니다. 이번 시즌 공격과 수비 지표 모두 커리어 하이고요. 야니스가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빠지고 있는 미러키에서 케빈 포터 주니어와 라이언 롤린스가 팀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블리처 리포트 탑10에서 케빈 포터 주니어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포터 주니어와 라이언 롤린스는 둘 다 은근히 그 겉으로 보이는 약간 이미지, 외모, 또 공격시 스타일과는 별개로 수비가 돼요. 네, 그러면서 롤린스는 괜히 대도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평균 스틸이 1.5개에 달하고요. 191cm 키 작은 가드인데 평균 블락도 0.4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허슬 스탯, 이 스톡스가 거의 2개에 수렴합니다.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17.2득점, 5.4 어시스트, 필드골 47%니까 1번 치고는 대단히 높고요. 3점 최상급입니다. 2.5개를 41.8%로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골든스테이트에서 만약에 있었더라면 이 선수는 절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스티브 커 감독과 워리어스 시스템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뛸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미러키 벅스로 결국에는 이적을 한 것도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됐고 또 당 리버스 감독이 현역 때 1번이었잖아요. 굉장히 이타적인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롤린스에게 이런저런 굉장히 주문들도 많이 하고 또 많은 가르침을 준다고 하는데 선수와 궁합은 참 젊었을 때 더욱더 잘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롤린스가 이제 2002년생이에요. 아직까지도 성장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롤린스의 성장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블리처 리포트 선정 저평가 탑10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혹시나 저나 아니면 블리처 리포트가 놓친 이 선수야말로 저평가 갑이지 이런 선수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도 재밌게 읽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춘 3월 저희 조코피TV와 함께 또 즐겁게 보내보시죠. 고맙습니다.